저는 올해 60을 넘긴 군청 공무원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책상 앞에서 서류 더미를 마주하며 단 한 번도 사치를 부린 적이 없었죠. 점심시간에도 구내식당에서 제일 싼 메뉴만 먹고 휴가철에도 가족들을 해외로 데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제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버티고 퇴직금과 평생 모은 돈으로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내는 것. 그렇게 제 인생은 검소함 그 자체였습니다. 제 동료들은 다들 너무 아껴도 탈난다고 말했지만 저는 제 소신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퇴직이 코앞에 다가오자 세상은 저를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퇴직금 굴리지 않으면 바보라는 말, 뉴스에서 연일 터지는 성공 신화들, 태양광 사업이 대세라는 지인들의 권유. 저는 그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아니, 확신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퇴직식 날, 군수님과 동료들이 제게 꽃다발을 건네주었습니다. 김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급여가 끝난다는 사실, 은행 통장에 쌓인 돈이 제 전 재산이 된다는 사실, 퇴직금과 평생 저축을 합치니 약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요즘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돈. 저는 그 돈으로 과연 노후를 버틸 수 있을까?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퇴직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후배가 저를 불러냈습니다. 군청 시절 함께 일했던 후배였기에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 손에는 태양광 사업 설명 자료를, 다른 한 손에는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반짝거리는 태양광 패널과 안정적 수익 보장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선배님, 보십시오. 지금 태양광이 얼마나 핫한지 아십니까? 땅만 있으면 됩니다. 패널만 설치하면 매달 고정 수익이 들어옵니다. 솔직히 이거 모르면 촌스러운 거예요. 요즘 젊은 사업가들은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칼날처럼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며 늘 안정만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다가올 막막한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통장에 찍힌 퇴직금 잔고를 보면서도 이 돈이 과연 내 노후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후배는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선배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미 들어갔습니다. 6개월째인데 지금 수익이 장난이 아닙니다. 대출 조금 끌어다 쓰셔도 2년 안에 원금 뽑습니다. 이후로는 그냥 누워서 돈 버는 겁니다. 그는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선배님 같은 분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좀 누리셔야죠.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옷 한 벌 마음대로 사 입히지 못했고 아이들에게 여행 한번 제대로 보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야 찾아온 마지막 기회가, 이 태양광이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후배의 말만 맴돌았습니다. 2년만 버티면 원금 다 뽑습니다. 선배님, 이건 국가가 밀어주는 100년 먹거리입니다. 저는 결국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공무원 출신인 내가 나라 정책을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겠는가. 그렇게 제 마음은 완전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신문을 펼쳐도 유튜브를 켜도 다들 태양광 사업 얘기뿐이었습니다. 땅만 있으면 된다. 설치만 하면 매달 임대료처럼 수익이 들어온다. 정부가 밀어주는 100년 먹거리. 이런 문구가 제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평생 행정 공무원으로만 살아온 사람입니다. 장사나 투자는 몰라도 국가 정책이 보증한다는데 뭘 걱정이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시골 고향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밭이 있었습니다. 1200평 정도 되는 그 땅을 담보로 잡고 은행 대출까지 끌어다 전 재산을 태양광 설치에 쏟아부었습니다. 퇴직금 4억 5천, 은행 대출 3억 원, 합쳐서 7억 5천이 제 목 위에 올려줬습니다. 처음 현장에 가서 패널들이 줄지어 설치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반짝거리는 패널들이 햇빛을 머금고 있는 걸 보면서 이제 나도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구나 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업체 사장은 저에게 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이거 2년만 버티면 원금 다 뽑습니다. 이후로는 그냥 앉아서 월세 받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쌓은 믿음과 근면함이 사업에도 통할 거라 믿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수익이 괜찮았습니다. 은행 이자 내고도 남을 만큼 돈이 들어왔죠. 아내와 함께 계산기를 두드리며 웃던 날도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노후 걱정 없겠네. 그 말에 아내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이제야 보상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보조금이 줄어들고 전력 단가가 떨어졌습니다. 전기를 사주던 한국전력에서 매입 단가를 낮추니 수익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거기다 비가 오고 구름이 끼면 발전량이 급감했습니다. 패널이 고장 나도 AS는 미뤄뒀습니다. 업체는 처음 약속과 다르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게 한마디. 지금 담당자가 자리에 없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혀갔습니다. 은행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반토막. 결국 매달 적자가 쌓였습니다. 1년이 지나자 대출 원금은커녕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밤마다 아내 몰래 술을 마셨습니다. 제 방 구석에서 전등불을 끈 채 저는 제 손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손으로 서류를 만지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손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자책감뿐이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왜 퇴직금까지 다 넣었어? 왜 나랑 상의도 안 하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가장이라 믿었고 결정은 제 몫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결정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놓고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왜 그렇게 무모하게 투자했어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가족에게 존경받던 아버지에서 한순간에 집안을 빚더미에 앉힌 무능한 노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땅은 은행에 넘어갔습니다. 제 고향, 부모님이 남겨주신 밭마저 잃었습니다. 남은 건 빚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저는 방 한구석에 앉아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마지막에 이렇게 무너져야 했을까? 돈 앞에서, 욕심 앞에서 저는 너무도 쉽게 흔들렸던 겁니다. 지금 저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주무관으로 일하던 사람이 새벽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 진열을 하고 택배 상자를 옮기며 살아갑니다. 손님들이 제게 묻습니다. 어르신, 나이가 있으신데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씁쓸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힘들죠. 하지만 제 잘못이니 감내해야죠. 퇴직금만 잘 지켰어도, 평생 모은 돈만 지켰어도 이렇게는 안 됐을 겁니다. 투자는 남의 말이 아니라 본인이 정확히 알고 판단할 때만 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러나 제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뛰어드는 건, 특히 노후에 전 재산을 건 모험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불려야 하지만 지켜야 할 돈도 있습니다. 그걸 구분 못한 대가로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실패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 테니까요. 사람은 평생을 모으고 아껴도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의 무서움이고 욕심의 함정입니다.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고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요. 세상에는 대세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유혹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대세는 남이 떠드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나 스스로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길이어야 합니다. 남이 옳다고 해서, 모두가 한다고 해서 옳은 건 절대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지켜야 할 돈은 모험하지 말라.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노후의 평안은 새로운 기회가 아니라 지켜온 땀방울에서 나온다. 망한 인생도 이렇게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은 늘 뜻대로 되지 않지만 끝까지 버티는 그 발버둥이 결국 또 다른 길을 열어주는 법이죠.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한 번이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